그 비염이 완치가 되나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오늘은 네. 어떤 영양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세라펩타이즈, 두 번째는 브로멜라인,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가져왔습니다. 세라페타제, 그리고 브로멜라닌, 그리고 유산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영양제를 먹으면 그 비염이 완치가 되나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완치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방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주신 이 세라페타제는 네. 이 환절기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왜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액이 막 생기고 콧물 좀 이렇게 그다음에 코도 막히고 맹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도 생기고 비염이니까 자 그래서 이 세라펩타이제는 염증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모여 있는 점액을 단백질 분해 효소로 얘네들을 없애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면역의 밸런스 과민해지고 있는 그 면역의 밸런스도 얘네들이 맞춰주는 거고요. 그럼 세라페타제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들었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원이 또 따로 있나요? 예, 우리가 세라펩타이즈라고 할 때 얘네들이 두 가지의 언어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누에의 내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세라티아라고 있어요. 펩타이즈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얘기예요. 누에가 누에고치에서 나오는데 그때 1500m나 되는 명주실을 뚫고 나와야 돼요. 예, 그러려면 아주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세라펩타이즈. 예. 세라티아라는 박테리아가 단백질 분해 요소 펩타이즈를 만든다. 그래서 합쳐져서 세라펩타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염이 걸렸을 때 보통 약을 먹으면 이제 이 코 쪽에 관련된 약을 먹자면 저는 되게 엄청 졸리거든요. 네. 그럼 이 세라페타제를 먹었을 때 이게 뭐 멍하거나 졸리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알러지성 비염은 우리가 면역력이 과항진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스타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작용으로 하는 알러지 약을 먹는 건데 지금 이제 알러지 약은 진정작용이 포커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기에 있는 점액이나 염증을 해소해서 비염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패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안 졸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비염 쪽에 네. 우리 몸에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좀 비염이 왔을 때 이렇게 두통이 오는데 이 두통이 오는 게 맞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염이 심해지면 부비동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아프게 그쵸, 져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비염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뭐 콧물 눈물 막 다 흐르고 그래서 코가 계속 이렇게 막혀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뇌까지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멍하고 막 이러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머리가 아파요. 그렇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브로멜라닌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브로멜라닌 하면 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알고 있는데 네. 비염에는 또 어떤 그 효과가 있나요? 식후에 먹으면 소화효소의 작용을 많이 하는데 식전에 먹었을 때는요. 우리가 항염증, 그 다음에 점액을 녹이는 기능, 그리고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이 브로멜라인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브로멜라닌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파인애플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파인애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달콤한 과즙이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브로멜라인은 우리 이제 과육에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건 그 파인애플의 심지에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과육과 심지를 같이 거기에서 추출한 브로멜라인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아들이 이제 그 환절기 때 정말 저희 아들은 코 막히는 이 비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게 오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도 비염이 있으니까 엄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유전인가요? 유전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을 때면 50%의 발생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분 다 이제 부부가 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75%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환경 인자가 합쳐지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이 복합돼야지 이게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 둘째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막내만 좀 되게 심한 거 보니까 막내한테 몰빵이 된다. 미안하다.
유전도 있지만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특히 거죠? 진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이제 베갯닛이라던가 어. 이불 같은 거에도 굉장히 많이 먼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아들 방을 좀 더 깨끗하게 네.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온도 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습도. 예, 온도습도. 특히 이제 습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한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가 참 좋고요. 그다음에 추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온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그쵸. 알러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이제 좀 차갑다, 좀 안 좋다, 좀 먼지가 많다. 그럼 마스크. 예, 그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염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군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보통 이것도 저희가 이제 장에 좋은 편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비염에는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유산균으로 우리가 면역 활동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증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뭐냐 하면 너무나 알레르기 반응이 과항진된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이제 뭐 하이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에 지금 보면 숫자가 이게 지금 뭐 40억짜리도 있고 뭐 800억짜리도 있는데 한 이 정도만 먹어도 그러면 비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비염을 낫게 하려면 우리가 쭉 그 면역 기능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이제 항상 우리가 계속 먹는 것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0억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는 40억이라고 했지만 이 병을 만들 때 60억의 유산균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유통기간까지 이렇게 서 있었을 때도 최대 40억은 보장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40억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양은 아니에요. 보통 이게 40억이라고 써 있어도 장까지 살아서 못 가기 때문에 더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얘가 장까지 잘 살아서 가나 봐요. 얘네들이 특히 이제 위산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미생물이니까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특수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위를 잘 지나서 장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고안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요, 프로와 프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유산균이 있고요. 얘네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 식이섬유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잘 버텨서 이제 장으로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균주가 11가지 종류가 있어요. 11가지나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5가지 균주가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예. 제일 먼저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람노프서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비피도박테리움 롱군,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이 5가지 균주가 알레르기 비염의 계절적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1가지 균주 중에서 5가지가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호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얘를 먹지만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박사님, 오늘 그럼 이 3가지 영양제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이 3가지를 그러면 같이 다 먹어도 되나요? 네, 같이 드셔도 돼요. 이 3가지를 드시면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비염이 오기 전에 딱 먹어서 예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상 면역력을 증진시키잖아요. 그리고 과민한 면역을 완화시키고 그래서 얘네들은 쭉 계속 드시는데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얘네 둘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만. 네, 미리 먹어서 예방하는 게 아니라 딱 비염이 왔다 이랬을 때 이 2가지를 먹으면 된다는 증상을 거죠? 완화시키는 거고요. 특히 세라펩타이즈는 굉장히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4주 이상을 드시지 않는 거, 않는 게 좋으세요. 안 와야 된다고. 4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브로멜라인은 전에 먹어야 비염에 도움이 됐고 세라페타제는 그러면 그냥 뭐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얘도 음식 먹으면 단백질 분해 효소일 수밖에 없으니까 식전에 먹어야지 흡수가 더 잘 되고 효능이 더 좋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 들어 일교차도 심해지고 환절기 시즌에 접어들었잖아요.
코를 자주 훌쩍이는 증상도 비염 증상이에요? 네, 그것도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에요.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증상, 그거 다 모두 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양제를 드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드시는 게 아니라 비염이 딱 왔다. 그때 이렇게 세라페타제와 브로멜라닌 이렇게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박사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또 소개시켜 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버섯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버섯이요? 네. 저도 버섯이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